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최고 탑 종목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주도주이기도 하고 여기에다 오늘 또 이슈도 아까 살짝 챙기긴 했지만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오늘 우리 시장의 방향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먼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최종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도 뭐 또 앞으로의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된 것도 연관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차영주 소장님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이야기 약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님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최고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뭐 예상은 뭐 사기는 힘든 것이고요. 어떤 파장을 줄 수 있을지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파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삼성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까지 파급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우선 이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오늘 이제 재판 또 선고가 내려지는데 파기가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의 뇌물 제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혐의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고 다시 이제 파기를 하고 다시 환송되면서 재판이 되는 건데 원래는 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검찰 심사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은 불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실제 그런 네. 의견을 냈지만 그 부분을 재판정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이 됐고 결국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꾸며졌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 재판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불과 얼마 전에 14일 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렇죠. 판결이 이게 내려졌죠. 이제 실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형 집행을 한 대로 형 선고가 된 대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법조인들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히 긍정적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삼성의 기대인데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본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대로 이것이 형 집행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사면도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경제 여러 어려운 국면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통령도 사면받는데 그것과 연관돼 있는 형 집행이 내려진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초쯤에는 1분기 대통령의 임기가 되기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요.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가에는 일단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있을 때도 별로 크게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선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건 이 삼성의 리더십 리스크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돼 있고 실제 상승장에서 삼성전자의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단기 아주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대로 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께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또 사실 갤럭시 S21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공개가 된다고 주가가 튀고 이런 양상은 잘 안 나타나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가 워낙 판매가 잘 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반등시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삼성에게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저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이제는 그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시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많이 선진화됐다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뭐 저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약간만 언급을 좀 드리면.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던 안 받던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으면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의 지수의 투명성을 조금 저해했던 요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죄를 지으면 뭐 제가 이제 뭐 누구를 뭐 미워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벌을 받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견실화하는 데 요소가 된다라면 응당 치러야 될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영향을 준다? 그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 삼성이 네네. 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안 굴러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삼성이 그동안 좀 해왔던 조금 상황들 중에 하나가 너무 스토리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 신차 효과가 나오면 신차가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 네.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 효과에 따라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지지부지 됐던 경우도 우리가 수차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를 선취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나왔던 이익,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96,000원까지 찍었었던 것은 유동성의 힘이 일부 있었던 거 사실이죠.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자금도 있지만 비이성적인 자금도 일부 있었던 것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 10,000원여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비이성과 이성이 같이 맞물리는 구조에 있어서 비이성은 항상 이성에게 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성이 오히려 되찾는 그러한 건전한 주가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서 비이성적인 주가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께서 뭐 잘 언급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께 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많이 단기간에 올라와서 거품이 좀 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이런 양상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스피에는 영향을 크게 주니까요.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이게 이제 전체 시장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저는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네. 왜냐하면 조정이 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건 기업의 펀더멘털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앞서 우리 차 소장님께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듯이 반도체는 이미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슈퍼사이클에다가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도 아주 최근에 미국 시장 때문에 잠깐 낮아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예요. 그거는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한다. 계속해서 우리의 비대면, 이 언택트,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네. 여기 이제 휴대폰도 이제 교체 주기가 됐어요. 사실 이제 5G도 우리 시장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 국면은 경제 상황 때문에 개인 가입자들이 5G로 못 바꾸는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바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가전이에요. 가전도 지금 LG전자와 경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아주 선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삼성전자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앞서 이제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파운드리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인데 지금 대만이 전 세계의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지금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입니다. 뭐냐? 미중 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해서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정보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가할 겁니다. 이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 삼성전자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상승을 탈 가능성이 향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차영주 소장님께는 자, 이번 주에
조정이 더 계속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잠깐 쉬고 이제는 다시 또 개인 투자들의 힘이 발휘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이번 주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조정 없이 이렇게 조금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작년에는 없었죠. 그쵸. 따라서 올해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매수에 나서기보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래 이제 조정에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정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요. 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동차 관련주들이랄지 셀트리온 3인방과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도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거 다시 직전 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매물을 줄여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보유 수량을 좀 줄여놓으시면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일단 변동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변동성이 없다가 변동성이 시작이 된 장세를 보게 된다면 경험적으로 일단 이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는 조금 충격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맞는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를 확인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두 분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